시청자 여러분, 요즘 한미 FTA 등 그 무역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참 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출 한국, 만약에 우리가 수출이 없었다면 참 먹고 살기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참 중요한 우리의 국가 전략 부분인데, 대기업들은 참 수출을 속된 말로 좀 선수들이죠. 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만든, 국가가 만든 중소기업들을 위한 수출 장려 공사가 있죠. 바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코트라라고 하죠. 마침 코트라 사장님 취임 100일을 맞으셨어요. 그동안 참 어렵게 저희들이 섭외를 하다 보니 마침내 모셨는데, 코트라의 홍서구 사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홍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홍사님을 모시려고 그랬더니 100일이 되면 인터뷰를 안 하시겠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처음이죠, 100일 되시고. 예, 아마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건 처음 같습니다. 네,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중기청장 하실 적에 제가 그 홍사장님한테 끝나고 나서 선물 하나 받은 거 혹시 기억하세요? 바비킴 그 CD를 하나 줬는데 CD. CD를 주셨어요. 예, 예. 그때만 해도 바비킴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텐데 요즘 나가수에서 계속 1, 2등 하더라고요. 제가 그제도 바비킴이 그 물레방아 인생인가? 네. 그거 부르는 거 제가 봤습니다. 원래 팬이셨구나. 네. 우연히 봤습니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음악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정부 인사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CD를 그렇게 바뀌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까? 인상적이었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취임 100일이 조금 넘으셨는데, 네. 코트라 밖에서 볼 때 하고 또 막상 코트라 안에 들어오셔서 보니까는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글쎄 제가 이제 밖에서 볼 때도 코트라라는 조직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조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사장으로 와서도 100일 동안 지켜보니까 역시 고생이 많은 조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여전히 저희가 고생을 하는 만큼 보람도 있지만 또 고쳐야 될 부분도 일부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게 또 안에 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시죠. 또 고쳐야 될 게 있으니까 또 사장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네, 오셔서도 조직을 상당히 많이 적지 않은 부분 이렇게 좀 고친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앞으로 또 그렇게 해나가시겠죠. 예, 앞으로도 지금 여태까지 조직을 오자마자 좀 일부 고쳤습니다. 일부 고친 것은 이제 어떤 코트라의 어떤 일반적인 부분, 무역 간의 운영 부분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의 어떤 창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많이 알았던 부분, 그 부분을 고쳤고, 이제 코트라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공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빠르면 연말쯤 혹시라도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지만, 또 지금이 좋은 체제면 계속 그대로 가져갈 거고. 무엇보다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직원들 간의 소통 문제를 많이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메일도 직접 답장을 해주신다고요. 지금 코트라가 지금 해외 111개 무역관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로는 몇 개국이죠? 76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사실 얼굴 볼 기회도 적고, 그래서 이제 어떤 소통수단을 생각하다가 예전에 이제 중기청장 때도 했습니다만 이메일을 지금도 꼬박꼬박 월요일 날마다 보냅니다. 그런데 또 해외에 있는 직원들한테서 답이 많이 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답을 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긴 뭐해서 짧게라도 답을 한 직원들에겐 꼭 답을 보내는 이제 그런. 아무래도 이렇게 해외에 있다 보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좀 멀리 느껴질 텐데, 참 이메일이라는 건 늘 주고받으면 사장님이 늘 옆에 계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직원들이 생각해 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셔가지고 공항 영접 같은 거 다 없애셨다면서요? 없앴다기보다 사실 제가 예전에 우리 관료 생활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의전에 좀 익숙치가 좀 못한 편이에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코트라에 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지에 떨어지는 시간도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직원들이 또 이제 신임 사장이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늦게까지 고생하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좀 의전은 피하자, 그렇게 강조를 했죠. 그러게,
그 역시 바비킴을 좋아하시는 사장님이셔서 그런 형식이나 이런 거 이렇게 구애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좀 좋습니다. 지금 사장님 어떤 글로벌 경기가 사실 뭐 요즘 하여튼 지난 8월 이후부터 특히 시장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리죠.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해외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죠? 100일 됐지만은 그동안에 출장이 아마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1개 무역관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일들이 그 해외 현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외를 뭐 안 갈 수가 없는데 지금 한 100일 가까이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뭐 6개 나라, 9개 도시 다녔죠. 제가 몇 년 전에 뵐 때보다 살이 빠지신 게 아마도 이렇게 시차 맞추고 계속 그러시면서도 그런 것도 예, 뭐 그런 이유가 것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지난달에 갔다 온 그 출장 중에는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이제 저 상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 거기에 가서 행사를 하고 모스크바로 갔다가 또 뮌헨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를 가서 시카고에서 행사를 하고 왔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해외 출장이 왜 이렇게 갔다가는 다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갔다가 해서 이렇게 완전히 지구를 그러게요.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게 물리학적으로 지구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바퀴 돌면 혹시 뭐 나이가 어떻게 더 먹거나 덜 먹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마침 그 물리학 전공한 분이 하여튼 정확치는 않으나 당신이 조금 젊어졌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코트라 사장님들은 좀 체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그 시차 극복하는 게 그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여튼 체력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아까 글로벌 금융 상황 얘기했는데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위기 상황이란 위기 상황,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보도되는 게 불안해요, 하루하루가. 그렇죠.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그 해외 경기, 일단 우리 수출 환경도 좀 변화가 아무래도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어떠신지. 예, 뭐 저희가 이제 세계에 그 곳곳에 무역관이 있으니까 그들의 어떤 그 생생한 소리를 듣는 거를 이제 일종의 장기로 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프랑크푸르트니 이제 유럽 주요 지역의 이제 무역관장들도 좀 접해보고 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그 듣는 것만큼은 좀 이제 좀 위기가 좀 덜한 거 아니냐. 현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위기는 위기로 받아들이되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뭐 호들갑 떠는 그 걱정보다는 담담하게 어떤 그 위기 타개 노력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시사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 다른 원인도 많겠지만 특히 주식시장 같은 데가 너무 크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감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그런 것 같아요. 증폭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국내 기업들도 어쨌든 국내 중소기업들도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지금 뭐 적절히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떤 보시기 중소기업들이 뭐 아무래도 꾸준히 그 뭐 경쟁력 강화 노력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저희들하고 물론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곳이 신흥시장입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쪽에 이제 눈을 돌리는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동안에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직접 수출 뭐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경제의 흔들림이 좀 덜한 글로벌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하고의 또 연결 노력도 좀 해야 되겠고, 하여튼 뭐 저희 그 코트라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은 뭐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소위 수출선의 다변화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특별히 경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사실 강조가 되었던 부분인데 뭐 선진국들 쪽으로만 너무 쏠리다 보면 이제 그 편중 현상 같은 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별로 건강하지 못한 얘기인데 그게 지금 사장님 보시기에 오래전부터 강조가 되어 왔는데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겠죠. 그 경제의 어떤 그 건전성을 보더라도 다변화는 필요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 지금 제가 언급했던 그 신흥시장이 앞으로는 아마 경제적 충격이 덜하고 더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꾸준히 그 신흥시장 확대 노력을 해왔지만 이렇게 또 경제 뭐 재정 위기라든가 이런 걸 계기로 더 신흥시장의 그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네.
뭐 코트라 쪽이 그런 소위 그 다변화와 관련된 뭐 특별한 어떤 우선요, 근원적으로, 아마 지금 현재는 그 신흥시장의 그 무역관 중에 신흥시장에 있는 무역관 비중이 지금 한 70%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뭐 50, 40이었던 것이 이제 꾸준히 저희가 늘려왔지만,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신흥시장 무역관 비율이 한 70%까지 늘고 한 3년 내로 한 76%. 그러니까 지금 코트라도 완전히 이제 신흥시장 위주로 재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그 중소기업에게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전에 왜 60년대, 70년대는 코트라가 어디에 진출하면 그것이 곧 시장 진출의 어떤 그 선발대였거든요. 첫 번째였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오지 선발대라는 저희가 용어를 하나 그러시군요.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코트라가 진정한 오지 선발대가 되겠다. 그럼 오지 선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그 오지, 예를 들면 그 신흥시장에 무역관이 많아야 되겠지만 그곳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무역관의 인력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오지 지역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불어를 해야 되고요. 네. 또 남미는 이제 스페니쉬를 해야 되고 또 CIS 쪽은 그 러시아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어나 스페니쉬나 러시아어를 하는 인력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습니다. 찾기 쉽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무역관도 100%다 그런 인력으로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제 우리 다짐하기를 제가 이제 임기 내 그 오지 무역관에는 100% 현지 언어가 그 원활한 그런 직원으로 다 보낼 수 있도록 인적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런 것도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그 오지 선발대 역할을 저희가 충실히 하는 게 되겠죠. 수출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 어떤 이게 물자의 교환 이전에 문화적으로 그야말로 아까 네. 사장님 말씀하신 소통, 그렇죠. 네. 현지인들하고 잘 소통을 하는 문제가 더 기본적인 문제 같아요. 사실 현지 문화나 현지 언어가 안 되면은 일단 출발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또 신흥국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그 해외 시장 다변화 얘기했는데 사실은 코트라의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가 자본 유치, 외국 자본 유치잖아요. 외국 자본도 과거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우리 선진국권에서만 들어왔는데 그런 어떤 그 자본의 다각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연 한 뭐 150억 불 정도 이제 유치를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돈이 많은 그 중동 지역 자본은 거의 뭐 1,000만 불 뭐 이쪽 저쪽 그냥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또 중국이 지금 세계 최대 경제로 부상을 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유치도 뭐 그저 한 2억 불이 아마 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 유치에 다각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중국 같으면은 그 차이나 데스크라 그래가지고 아마 베이징, 상하이 뭐 또 신양 이런데 그런데 이제 별도로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전문가를 두고 우리나라의 제도도 설명하고 뭐 그래가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동 쪽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중동이 뭐 이렇게 참 중동 자본이 뭐 두바이 자본이 들어오는 뭐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있었는데 실제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마 노력은 해야 되는데 크지 않은데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일단 그쪽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함께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우리 코트라도 뭐 좀 이 아랍어를 하는 인력을 좀 많이 모으고 또 그쪽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쪽은 뭐 그 뭐라고 하나요? 하루에 왜 그 라마단 뭐 그런 이라고 하나요? 왜 종교적인 예식으로 절도 하고 그렇죠.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전시장이나 이런 국내 전시장 같은 걸 보면은 그분들에게 어떤 그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뭐 제시해주거나 하는 그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그런 거 그렇게 감동할 것 같아요. 예, 그쪽의 문화를 이해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작지만 소소하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네, 뭐 아주 맞는 말씀, 정확한 말씀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작은 틀로 한번 좀 얘기를 네. 돌려보죠. 아무래도 이제 코트라의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 문제일 텐데 대기업들은 참 잘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렇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네. 얘기를 했지만 뭐 잘하는 우리 큰 형님들은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예, 좀 예. 동생들이 여러 가지 국가가 좀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뭐 아무래도 홍 사장님 그러면 중소기업 청장 하셨고 중소기업 예. 부분 최고 전문가신데 최고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런 수출 촉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뭐 문제라고 할까요? 좀 크게 봐서 어떤 거를 지적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중기청장 할 때도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중소기업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그 정책 몇 개 중에 하나가 창업입니다.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업이 태어나야 이 경제가 역동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계속 또 사라지는 기업도 있는 거고. 그 수출의 입장에서도 새로 수출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많이 일어나야 이 우리가 어떤 그 수출 규모를 꾸준히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뭐 새로 생기는 기업이 창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 기업이라 할지라도 수출을 처음 하는 그런 행동을 수출 창업이라고 이름하자.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출 창업을 늘리는 일.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수출 창업을 하는 기업이 1년에 한 480개 정도 매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 600개 정도를 창업을 시키자. 그러면 그것이 쌓이면 우리 수출 증대에 도움을 주지 않겠나. 근데 이제 창업을 뭐 말만 창업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이제 내부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평가가 수출을 얼마나 금액적으로 많이 시켰냐. 이거를 중시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수출 창업을 많이 만들어냈느냐. 그거를 좀 이제 주요 지표로 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이 전체적으로 한 2,000명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 해외 직원하고 뭐 인턴 이런 거 빼면은 한 700명 되는데 그 700명의 직원이 5개 기업씩을 창업을 시키고 그 기업을 어떤 궤도에 오를 때까지 관리를 해주자. 네. 재밌는. 예. 그런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뭐 5개를 뭐 당장 오늘 5개 하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앞으로 한 3년 동안 1인당 5개씩은 좀. 사원들 입장에서는 소속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커나가는 기업을 보는 것도 큰 보람이. 그게 이제 뭐 우리 공기관의 보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보람이 된다고 봅니다. 네. 뭐 그 밖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소위 해외 글로벌 기업들하고의 협력 관계 같은 거. 그거가 사실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뭐 도요타라든가 또 뭐 폭스바겐 뭐 또 캐터필라 하여튼 이런 해외 유수의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이 중소기업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엄두가 안 날 거예요. 엄두가 안 나죠, 엄두가. 그리고 또 일부 뭐 한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도 있지만 또 많은 글로벌 기업은 여전히 한국의 어떤 부품 수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제가 시카고에 캐터필라 본사가 있는 시카고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왜 갔냐면 캐터필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장비 회사 아닙니까? 근데 한국의 부품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수년 동안 접촉을 하면서 어떤 코트라라고 하는 공기관의 신뢰를 이용해서 한국 기업 한번 좀 만나봐라. 그랬더니 캐터필라에서 그럼 한번 한국 기업을 만나보자 해서 한 30, 40개 한국 기업을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터필라에서 뭐 그러면 해보니까 좋다. 한국 부품기업하고 계약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러한 프로세서를 저희 코트라가 앞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오늘 현재 한 150개 기업 정도의 글로벌 기업을 우리 이제 코트라가 접촉을 하고 뭐 그들에게 많은 중소기업을 소개한 데도 있지만 뭐 또 적게 한 데도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 150개 글로벌 기업을 저희가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 임기 중에 한 300개까지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150이 300이면 2배인데 2배가 되는 숫자일까 했는데 뭐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검토해 본 결과 뭐 가능하겠다 열심히 하면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가 하여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또 화두인데 제가 보기엔 홍 사장님 그 부분 역점 프로젝트는 제가 보기엔 그런 면에서도 조그만 기업들 자꾸 글로벌 시장에 내보내가지고 세련되게 만들어 주어서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간격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요즘 뭐 동반 성장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범주에는 저희가 이제 국내의 또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국내의 대기업하고 또 공기업, 대형 공기업 그분들이 또 해외 중소기업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전체적으로 묶으면 큰 틀에서의 동반 성장, 뭐 양극화 문제 해소. 개인적으로 개인 그 집단의 구성원의 관점에서 봐도 이렇게 대기업에 계신 분들만 자꾸 밖에 나가서 그런 국제적 감각, 세련,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 그런 것보다 정말 조그만 회사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그러면 정말 그게 국가적으로도 튼실해지고 그렇죠. 아, 그럼요. 문화적으로도 예, 그렇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코트라 사업을 하나 얘기 드리면은 아까 그 초보 중소기업 경우에는 사실은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분이 많습니다. 엄두가 안 나죠. 예, 뭐 심지어는 뭐 이게 뭐 공항에 내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 코트라 서비스 중에 그런 거를 요청하시면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제 해외 출장 가셔서 공항에 내리셔서 편안하게 업무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 아까 그 해외 네트워크 76개국에 111개 코트라 지사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소위 그 정보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 좀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텐데 이렇게 그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 코트라의 방안 같은 거. 지금 사실 그 코트라가 그간에는 이제 111개 무역관이 있으니까 현재 어떤 그 경제 정보 또는 움직임 또 기업의 움직임 또 그쪽에 어떤 그 문화적인 그 기업이 필요한 정보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저희가 입수도 하고 또 기업들에게 이제 전파도 하고 하는데 뭐 전파 수단도 뭐 다양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코트라 사장으로 와갖고 같이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간에 우리가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뿌리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축적시켜가지고 어떤 그 인프라화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마침 50주년이니까 그 어떤 그 정보를 인프라화 하는 노력을 내년에 좀 하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예를 한 2가지 정도 드려보면은 우선 그 요즘 그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어떤 바이오 정보라든가 기업 정보를 입수하면은 그 입수 정보를 우리 무역관이 올립니다. 그러면 그 올린 거를 또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보고 찾고 이제 이러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또 트위터인가요? 하여튼 그 요즘 세계를 뒤덮지 않습니까? SNS. 우리 코트라의 그런 그 바이오 정보나 일반 정보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저희가 이름 붙여보기를 SN 코리아, 소셜 네트워크 코리아에서, 코트라, 소셜 네트워크 코트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현지 무역관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바이오 정보를 올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무역관이 그거를 올리면 그것이 몇 개의 그 키워드에 의해서 그것을 필요로 할 것 같은 기업에게 이쪽에서 동시에 뿌려주는 뭐 그런 식의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요.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코트라만큼 그러한 그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적절한 기관이 없을 것 같다.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려 하고. 일종의 정보 인프라 같은 거겠죠. 예. 정보 인프라라서 소위 그 정보의 접근성을 일반 기업, 조그만 기업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어프로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저도 뭐 지금 이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만 영상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태까지는 그 정보를
뭐 어떤 그 서신 형태나 어떤 문서 형태로 이제 전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번 저 영상으로 저희도 한번 저희는 뭐 방송국을 차리는 건 아니고 영상으로 한번 뿌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현지 무역관에서 좀 생생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어떤 그 현지의 뭐 무역관장도 좋고 아니면 현지 코트라 직원도 좋고 그들이 바로 이제 육성으로 또 적절한 그 화면으로 이제 그 정보를 만들어서 뿌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건지는 몰라도 가령 한 18살짜리 청년이 뭐를 기발한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저쪽에 뭐 유럽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야말로 제3세계 이런 데다 좀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적에 그거를 그냥 그런 보통의 청년도 들어가서 판로를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좀 쉽게 전달하는 정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갖고 있어도 뭐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고 어떻게 어프로치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텐데 아주 뭐 정말 알기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신흥국 얘기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가 더 강조하고픈 뭐 전략 지역이라 그럴까요? 전략 지역별로요. 전략 지역.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뭐 제조업체들이 많이 하여튼 나가 있지만 앞으로 좀 이런 전략 품목을 이런 거를 좀 한번 예컨대 그 문화 같은 거겠죠. 문화 콘텐츠 같은 거요.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새로운 전략 지역과 신흥국 중에서도요. 홍사장님이 보시는 새로운 어떤 전략 수출 품목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망한. 예.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나 남미 어떤 그 중남미 지역은 앞으로 무한히 시장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품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서비스가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 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그 기업의 그 무궁무진한 그 시장을 위해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서비스 이외의 품목하고 그 서비스 품목의 어떤 그 세계 그 위상을 보면은 그게 WTO에서 발표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그 상품 쪽은 우리가 뭐 한 9위, 10위 정도 되고 서비스 쪽은 우리가 19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10하고 19 빼면은 이제 9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간극이요. 예, 간극이. 근데 WTO에서 볼 때 그 간극이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가 되면은 매우 국가가 이제 강하고 균형 있게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나 아마 독일 같은 나라가 지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불균형이라는 거죠. 균형이 맞지 근데 않는다는 우리나라가 특히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 중에서는 거의 불균형도가 제일 강합니다. 무려 90, 이 정도 차이니까. 참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소위 무형의 문화가 적지 그렇죠? 않은 나라가 예, 맞습니다.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파는 것 물론 그거 자체는 좋은 건데 그거를 그 서비스 쪽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약하다라는 것도 참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국가적인 균형을 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 수치는 거꾸로 그쪽이 앞으로 뭔가가 유망할 거라는 거를 또 반증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 서비스 분야에 좀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또 뭐 당연히 지금 시대 흐름상 그 녹색 산업 정도는 매우 뭐 거의 뭐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지금 뭐 녹색을 언급 안 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쪽이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지난번에 할리우드에서 우리 그 문화 콘텐츠 상담회를 열었다.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할리우드라면 아무튼 그야말로 영화의 중심지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상담회 있었나 보죠? 지금 저희가 뭐 1년에 뭐 저기 세계 곳곳에서 아마 저 일주일이면은 평균 아마 한 2개 정도의 그 상담회나 전시회나 그런 것이 이제 해외에서 열린다고 봐야 되는데요. 점차 지금 말씀하신 그 컨텐츠 상담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뭐 헐리우드의 어떤 지역적 특성상 비교적 자주 열리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류 같은 쪽도 지금 코트라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한류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수만 씨가 SM 프로덕트인가요? 그런 데서 주로 끌고 가죠. 근데 코트라도 관련돼 있는. 당연히 관련이 됩니다. 우선 그 한류 자체가 이제 그 컨텐츠 아닙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그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아이템인데 국가 브랜드 홍보도 이 법적으로 코트라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대표적으로 오는 12월 초에 파리에서 한류를 겸한 그 한류 앤드 뭐 우리 상품 전시회 이런 거를 이제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때 보면 이제 어떤 그 문화 콘텐츠 관련되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파리의 한복판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우리 이제 한류 스타도 몇 분이 같이 가고, 그래서 어떤 그 한류의 그 붐을 수출하는데 코트라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이 얘기는 조금 뭐 코트라의 오늘 얘기의 어떤 본류에서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한류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그 파리 한복판에서 파리 한복판,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 가수를 나와라 그러고 시위를 한다라는 것이 참 맞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코트라 사장으로 와서 생각한 것이 지금 그 코트라가 이제는 상품만을 수출하는 시대에서 상품과 문화를 같이 얹어서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그 대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코트라 사장으로 와서 요 며칠 전에 우연히 코트라가 KOTRA 아닙니까? 그거를 거꾸로 하면 ARTOK입니다. ARTOK 그렇죠. 아트 오케이입니다. 그렇군요. 아트 오케이. 아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코트라가 예술과 문화를 어떤 그 상품 수출과 같이 생각하라는 그러한 일종의 운명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한번 그 한류를 포함해서 한국의 문화를 함께 실어 나르는 그런 좀 노력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홍 사장님이 판소리를 무지하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판소리를 좋아하게 된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에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그 오페라의 대단한 그 매니아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자평을 옛날에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이게 오페라도 스토리를 음악으로 실어 나르는 건데, 뭐 우리 거에도 뭐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어디 가서 오페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해도 균형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판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판소리를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제가 아까 12월 달에 그 한류를 겸한 그 대대적인 그 행사를 파리에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류만을 그때 대대적으로 상품과 가지고 홍보할 게 아니라 한류에 왜 우리나라에서 한류가 생겼냐. 특히 노래에 관해서는 그것이 옛날부터 우리는 음악을 좋아하던 민족이었거든요. 아주 고대로부터 그러한 그 전통이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이제 예를 들면 푹다 판소리가 다는 아니지만 판소리라든가 이런 그 대단한 예술의 경지를 거쳐서 한류까지 왔다는 것도 한번 스토리로 엮어보자. 그 얘기를 했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 사장님 중기청장 계셨고 그 이전에 산자부 계셨잖아요. 그때 제 친구가 사장님 밑에서 제가 있었던 친구가 있어서 홍 사장님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데 막걸리 전도사라는 별명도 있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사실 막걸리는 제가 엄청 좋아하고 지금도 같은 값이면 제가 막걸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체질이 맞아 그런지 막걸리를 먹으면 비교적 가장 수치 같은 게 제일 좀 덜한 것 같고 하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 중소기업 상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상품이라는 매력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 술 아니겠습니까? 이거 뭔가 삼박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류 거기 코트라가 지원할 적에 막걸리도 좀 같이 끼워넣어. 이미 막걸리는 사실 제가 아까 그 9개 도시를 다녀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프리카의 그 요하네스버그를 가도 막걸리가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막걸리도 많이 퍼지고 있는데, 어떤 그 한류라는 것이 음식,
또 우리가 술을 폭음은 하면 안 되지만 또 적절한 술은 좋은 거니까 술, 뭐 이런 거 갖고 다 같이 이게 조화가 되는 것이 한류를 수출하기에 좋지 않나 싶은 차원에서는 막걸리가 좋습니다. 코트라 사장님하고 사실은 해야 될 얘기가 이런 얘기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무슨 아니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코트라 거꾸로 하면 아트 오케이 그러게요. 아닙니까? 아주 얘기가 재밌다 보니까 마치 뭐 문화부장관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조금 이따가 그 얘기는 다시 좀 하기로 하고요. 꼭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고용 문제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금 고용이 상당히 어려운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코트라 일 중에서 그 소위 무역 투자, 무역 부분의 인력 양성도 코트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출 경험이 없는 그런 기업들한테 수출 창업을 시켜서 그런 것도 고용 확대에 좋은 어떤 모티브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고용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해외 진출한 그 기업들에게 우리 어떤 그 인턴 인력들을 연결시켜줘서 우리 이제 코트라가 곳곳에 있으니까 또 코트라가 직접 편의도 봐주고 또 어떤 그 인턴들 관리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게 지사와 인턴 제도라는 게 있었죠. 맞습니다. 예, 지사와 인턴 제도를 저희가 지금 이제 2년 차 때인데 그걸 좀 성과를 봐가면서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좀 하고 있습니다. 원저 사장님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을 이제 효과가 좋다면 지사와 인턴제라는 게 코트라 지사에서 아닙니다.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그렇죠. 지사에 인턴을 보냈다가 그 인턴이 아주 잘하면 고용하는 거죠. 뭐 채용도 할 수 있는데 그 인턴이 잘할 수 있도록 또는 좋은 인턴을 뽑을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코트라가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트라가 하는 것 중에 또 우리 청년 인력들의 어떤 그 자질 향상이라는 게 글로벌화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무역관에 나가 있는데 대부분의 무역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또 인턴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인턴이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 대학교하고 국내 몇몇 대학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해외 무역관에서 6개월간 근무를 하면 거의 한 학기 학점 정도를 줍니다. 한 학기를 이수한 식으로. 대신 이제 무역관에서 강하게 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벌써 100명 이상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소위 신흥국에서 그 신흥국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거하고 바로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향후 우리 어떤 그 청년들의 글로벌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또 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인턴 말고도 또 현재 이 본사에도 인턴이 한 200여 명, 150명 정도 상시 근무를 하거든요. 저 대학생 인턴이. 그런데 저희 인턴은 뭐 많은 기관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 인턴은 그야말로 업무를 합니다.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뭐 기업 방문도 하고 어떤 특정 기업을 맡아서 업무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뭐 10개월 내지 1년 정도 인턴을 하고 나면은 매우 좀 글로벌화 된다고 할까? 젊은이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정말 제가 만약에 현재 청년이고 실업자 직장이 없다 그러면은 그리고 한국에서 별로 내 일자리 찾아볼 게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당연히 해외 쪽에서 혹시 가서 해외 견문도 넓히고 그래야죠. 공급도 받아 쓰고 하는 그런 일자리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코트라가 도움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사와 인턴이라는 사업도 이제 막 시작했지만 그 사업을 좀 발전시키고 또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뭐 가령 한국과의 어떤 링크를 뭐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뭐 한국 젊은이들이 우리는 좀 고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업들도 현실적으로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게 현재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저희 코트라하고 협력을 해서 매년 몇 차례씩 글로벌 기업들에게 한국의 젊은이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이제 행사를
저희가 하고 한 3주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거는 그 외국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기업들이 국내에서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예, 네. 그것도 또 했고 또 하나는 외국 기업의 그 말하자면 한국이 아닌 바깥 거기에다도 한국인들 학생들을 뽑아서 보내주는 보내는. 그런 거는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네.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 박람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국내 그런 행사가 뭐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 기업을 위한 네. 박람회, 또 외국에 있는 외국 기업을 위한 또 네. 박람회. 네. 그 사장님 외부에서 이렇게 무역협회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데하고 조금 업무가 오버랩이 된다는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그런 유관 기관들 간의 업무 협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뭐 무역협회, 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런 우선 이름만 들어서 이름에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은 나름대로의 다 저 핵심 분야는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핵심 분야 언저리 업무가 이렇게 막 오버랩이 되고 또 서로 이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겹쳐지는 분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코트라 뭐 다른 기관장님도 비슷하지만 코트라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다른 기관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 기관에게 그거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해서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갈 길 아니냐. 그렇죠. 저쪽이 더 잘할 거를 그냥 뭐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은 쓸데없는 욕심. 그건 좀 쓸데없는 거다. 제가 그건 제가 중기청장 때도 누차 했던 얘기인데요. 네.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관 간의 어떤 그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코트라가 다루는 품목도 너무 많고, 뭐, 해외 수출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 뭐, 기타 등등, 뭐, 인력,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맞습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너무 여러 군데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그렇게 일을 여러 가지를 하니 하나들 제대로 알겠느냐. 네. 근데 사실은 뭐 또 코트라의 성격상 동시다발로 많은 일을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는 일하는데 또 어떤 그 말씀하신 전문성을 갖거나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을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훌륭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제 좀 그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겠죠. 특히 뭐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는 더더욱이 잘 모르고. 그래서 일단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오자마자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네. 아주 약간 좀 고풍스럽지만 네. 또 예스러운 것이 가장 또 글로벌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여튼 그 공부가 싫어서 코트라 못 들어오겠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공부하자. 그래야 우리가 중소기업 분들을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저부터도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사장님 지금 우리가 뭐 수출 각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경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튼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중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요리해야 돼? 제가 너무 이거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무역 전문가로서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은 어떻게 이걸 좀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사실 중국 시장이 너무나 큰데 네. 지금 이미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에 진출했던 것 자체가 어떤 그 값싼 임금 같은 걸 이제 타겟으로 해서 중국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지금은 뭐 그 임금이 메리트가 되는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진출할 때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보고 이제 진출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우선 기업들의 기본 자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어떤 그 고품질 제품은 우리가 중국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강한 그 품질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국의 그 추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아무튼
참 중국과의 경쟁이 사실은 버거운 경쟁이에요. 워낙 큰 나라고 그렇죠. 워낙 공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버거운 경쟁인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극복 못할 또 이유도 없죠. 죽으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그렇죠. 예, 예. 개발하고 그러면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아까 문화 얘기 많이 사장님하고 나눴지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예, 한 번 예. 더 맞습니다. 뭐 이렇게 감성, 배려, 봉사 이런 정신들을 많이 그 강조하신다고 직원들이 그래서 감성 경영에 참 대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실 거죠 앞으로도? 제가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일만 하면은 그 일의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하면서 예술이나 문화 또 어떤 배려 이런 것을 함께 가져가야 이제 일의 효율이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100일이 되면서 뭐라고 할까 그 캐치프레이즈 비슷한 거 우리 직원들이 좀 감성도 갖고 네. 자꾸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호를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선 앞으로 우리 코트라는 중소기업이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네. 중소기업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출 창업을 늘린다든가 또 오지 선발대가 되겠다든가 그게 다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길이니까 길도자 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코트라는 항상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생각하겠다. 이 미래 경쟁력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제 레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올레자 써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감성을 가진 공부하는 강인한 그러나 아름다운 코트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미라고 규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이으니까 도레미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 도레미 코트라를 만들자 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코트라가 라로 끝나니까 도레미 코트라 하니까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쫙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레미 코트라 시도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우스꽝스럽고 촌스럽기도 했는데 몇 번 반복하니까 아 도레미 코트라 할 때 그렇지 중소기업이지 미래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강인한 아름다움이지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싹 스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 앞으로 내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도레미 코트라를 네, 네.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뭐 앞으로 그 노래 좀 자주 불러보랍니다. 그 똑같은 연장선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코트라에서 나가는 현지에 나가는 파견되는 직원들은 정말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은 감성을 갖고 많은 이해를 갖고 그것이 소양 교육으로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다 더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적어도 그 현지인들한테 그렇죠. 아까 제가 왜 배워야 산다해서 네. 그 배움의 일부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 문화를 좀 무장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야 외국 사람들 만나더라도. 내년도가 이 코트라 창립 50주년이라고 그랬는데 네. 아주 멀게는 뭐 글쎄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욕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기업들이 전부 수출 전선에 선수들이 돼가지고 코트라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게 앞으로 향후 과거 50년은 우리가 잘해왔다. 네. 그런데 과연 지금처럼 했을 때도 앞으로 50년 후에 코트라가 있을 것이냐. 네. 향후 50년 전략을 저희가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도 여러 번 이제 나오지만 아무튼 하반기까지 좀 지금 용역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미래 전략을 고민해서 이제 내년을 한번 그 향후 50년 코트라의 비전을 또 우리 기업인들과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해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튼 코트라가 그 우리 기업들의 세계 지배 전략의 큰 전략처가로서의 용도는 뭐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어쨌든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참 옛날에 김우중 회장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코트라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정말 곳곳에 이렇게 아까 오지선 때 말씀을 예, 해주신 예, 것처럼 젊은이들 사실은 직장 없어 실의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참 큰 문제예요. 큰 문제인데 그런 젊은이들 위해서 누구보다도 세계를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코트라 사장님으로서 좀 젊은이들한테 격려의 말씀 한마디로 프로그램 끝내죠. 사실 기업도 창업이 중요하고 수출도 수출 창업이 중요하듯이
우리나라 국가는 젊은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죠. 다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제가 어떤 그 책에서 읽은 건데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본인이 원하는 바를 아주 절실히 원하면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노력하라는 소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잊지 말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뭐 1시간 가까운 시간 사장님 그 취임 100일 맞아 첫 번째 인터뷰를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아주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뭐 중소기업 지원 그런 중요한 문제 이외에도 이렇게 감성적인 우리 문화적인 부분 또 그리고 청년 실업, 청년 고용에 관한 부분은 정말 좋은 정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코트와가 정말 수출 한국에 보다 더 전략적인 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기관으로 남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